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일까? 나이 들수록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나이 들면 그 사랑이 되돌아올 거라 믿지요.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막 70대에 접어든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집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바쳐온 그녀가 왜 이제는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점, 남편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어머니의 선택.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찻잔을 감싸진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뜨거운 차의 온기가 손끝에 스며들었지만 가슴속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년,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우리 재산, 절대 함부로 넘겨주지 마. 특히 아들에게 그냥 주지 말고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써. 그때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불효한 아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아무리 힘든 시절이 와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잠겨왔으니 그가 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병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치료로 인해 야위어진 그의 손이 창틀을 잡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인안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다가 앉았다. 그러자 남편은 힘겹게 목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 혼자 괜찮겠어?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난 강한 사람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짓지 않았다. 사람 마음은 문 앞에서 변할 수 있어? 난 우리 아들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꼭 조심했으면 해. 그녀는 피식 웃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안 변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침대 옆의 모니터에서 짧은 경고음이 울렸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조용히 꺼져갔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아들은 슬퍼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다. 손주들도 함께 와서 할아버지를 부르며 울었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애써 버텼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아들은 바다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렸다. 아들은 늘 다정했고 그녀는 그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이 가끔 떠올랐다. 세월이 흐르면 과연 모든 것이 그대로일까? 아들이 정말 변하지 않을까? 그때는 몰랐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흐려지는지. 진심이라 믿었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난 아직도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의 틀렸기를 바라. 그러나 그녀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너무 심심했던 것임을. 주장,
점점 멀어지는 아들, 그리고 차가운 현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울리지 않은 전화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게 언제였던가. 남편이 떠난 직후 아들은 자주 연락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죠? 주말에 애들이랑 갈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안심했고 언제든 아들이 찾아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뜸해졌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엄마, 회사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들릴게요. 그 다음엔 다음에라는 말조차 사라졌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집이 텅 빈 듯 느껴졌다. 예전에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익숙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공허한 소음일 뿐이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옆집에서나 들을 수 있었다. 한 달 전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 남편분이 사두신 땅 말이에요. 뭐라고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어요. 이제 그 땅이 엄청난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한때 남편이 어렵게 마련했던 그 땅. 오래도록 버려진 황무지 같았던 곳이 이제는 모두가 탐내는 금싸라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네요? 애들도 엄청 보고 싶어 해요.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얼마 전까지 바쁘다던 아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다고 기다리게 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걸어 다정한 목소리로 초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 갑작스러운 다정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작, 돈이 만든 거짓된 사랑. 오랜만에 찾은 아들의 집은 여전히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창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예전엔 바쁘다며 제대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환영해지는구나. 손주들은 방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아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엄청 맛있는 고기예요. 어서 앉으세요. 고기 한 점을 그녀의 접시에 올려주며 아들은 말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고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따뜻한 환영이, 이 친절한 말들이 과연 그녀를 위한 것일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항상 그렇지 뭐. 그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드시면 외롭잖아요. 괜찮다니까. 아들은 살짝 머뭇거리더니 조금 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거 말이에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녀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는지 너무도 잘 알 것 같았다.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머님,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애들 교육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씹을수록 씁쓸한 맛이 났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분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 해.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난 아직 결정 못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며느리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득 남편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이 그리워졌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는 아마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창밖을 보며 묵묵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겠지. 매장 문턱을 넘지 못한 어머니. 그날 이후 아들의 전화는 더 자주 걸려왔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엄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요? 엄마, 순주가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며칠 전까지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면 이 전화도 울리지 않았을까? 마음이 복잡할 때면 그녀는 늘 마당으로 나가 꽃을 돌고 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호등 국화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잎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아들아, 나 내일 내 집에 가도 될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답이 들려왔다. 엄마,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국화꽃을 한 송이 꺾어 작은 유리병에 꽂아 두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신이 왜 그토록 걱정했는지.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다. 5장,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오래된 나무 책상을 천천히 닦았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자리.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서랍을 열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띠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남편이 남긴 짧은 글과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아들에게 남길 돈은 없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싶었다. 돈보다 더 값진 가르침을.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돈이 있든 없든 진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 그녀는 차분히 차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남편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 이야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